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의 기억을 보면 고생대 말 판계화가 존재했고 이것이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하게 되었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입니다. 니은은 대륙이동의 원동력으로 멘틀 대류를 제안했던 이론, 즉 홈스의 멘틀 대류설입니다. 학생 A를 보겠습니다.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한 것은 기억의 증거가 될 수 있어. 학생 A가 말한 것은 대륙이동설의 증거 중 하나인 해안선의 유사성이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학생 B,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구가 형성돼. 멘틀 대류설의 대류 모형에서 배웠다시피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해양, 섬이 형성되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해구와 산맥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므로 학생 B의 말은 틀린 내용입니다. 학생 C를 보겠습니다. 베게너는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기억을 설명했어. 음양측심법이 개발된 것은 1950년대이므로 대륙이동설이 등장했던 1915년보다 훨씬 이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학생 C의 말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을 말한 학생은 A뿐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네모안의 탐구 과정 윗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표는 A와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양측심을 한 자료이다. A와 B 해역에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 우리가 배웠던 음양측시법을 이용한 수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문제 속의 해양에서의 음파 속력은 1500m/s라고 주어졌으므로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속 A 해역과 B 해역의 탐사 지점의 수심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두 계산해 본 것이며 사실 실제로 문제를 푼다면 모든 탐사 지점별 수심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A 해역과 B 해역의 수심 자료를 보았을 때 해구, 즉 수심 6000m 이상인 지역은 딱 한 군데가 보입니다. 바로 B 해역의 B2 지점인데요. 이 지역의 수심은 7050m로 탐사 지점 중 유일하게 6000m보다 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포함하는 B 해역이 해구가 발달하는 곳이며 A 해역은 해령이 발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모든 수심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해구는 수심이 6000m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의 초음파의 속도가 1500m/s라고 주어졌으므로 해구가 되기 위해선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AB 해역의 모든 탐사 지점 중 왕복 시간이 8초가 넘는 지역은 B2 지역이므로 B 해역은 해구를 포함하고 A 해역은 해령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을 토대로 옳은 보기를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 해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문제 속에 나오는 지형인 해령과 해구는 각각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 지형들입니다. A 해역은 해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발산형 경계가 존재한다고 해야 합니다. 틀린 보기고요. 니은 B 해역에는 수심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B2 지점의 수심은 7050m로 7000m보다 깊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 해령 주변의 지형에서 배웠다시피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집니다. 따라서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을 포함하는 A 해역보다 B 해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만 맞는 보기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서양의 해저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P1, P6 구간을 표는 각 지점의 연직 방향에 있는 해수면상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해수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도 역시 음향측심 자료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초음파의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경항성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음향측심법을 이용한 수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왕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심도 깊어지는 수심과 왕복 시간은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속 음향 측심 자료를 보면 P1에서 P4까지는 왕복 시간이 감소하고 P4에서 P6까지는 왕복 시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P1에서 P4까지는 수심이 얕아지는 지형이고 P4에서 P6까지는 다시 수심이 깊어지는 지형인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구간의 해저 지형 단면을 간단히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 구간에는 반드시 해령을 포함해야 하므로 해령은 간축 구간 중 가장 수심의 얕은 P4 지점 부근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옳은 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수심은 P6가 P4보다 깊다. 해저 지형 단면을 봐도 알 수 있겠고요. 왕복 시간 자체가 P6가 P4보다 길기 때문에 수심도 P6가 P4보다 깊습니다.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P3에서 P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 P4 지점 부근에 해령이 발달하고 있고 이 해령은 발산형 경계의 대표 지형이므로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해양 지각의 나이는 P4가 P2보다 많다.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집니다. 따라서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 부근인 P4 지점보다 P2 지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측정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과 수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와 나의 연령과 수심 그래프에서 해령을 각각 찾아야 하는데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해양 지각의 연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저 확장설에서 배웠다시피 해양 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응용해 보면 해령에 위치한 해양 지각의 연령은 이론적으로는 0이 됩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그림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이 0인 지점이 해령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두껍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은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될 기회나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심해 퇴적물의 두께와 해양 지각의 연령은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A 지점의 해양 지각의 나이는 약 1500만 년이고 B 지점의 나이는 약 5000만 년입니다. 나이가 B가 A보다 많으므로 퇴적물의 두께 또한 B가 A보다 두껍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니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600km 지점의 수심 빼기 해령의 수심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이건 위의 자료를 보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가 지역의 해령과 600km 떨어진 지점과의 수심 차이는 이 정도이고 나 지역의 해령과 600km 떨어진 지점과의 수심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수심 차이는 가가 나보다 작음이 맞습니다. 디귿. 최근 3천만 년 동안 해양 지각의 평균 확장 속도는 가가 나보다 빠르다. 해령의 위치는 해양 지각의 연령이 0인 지점인 각각 이곳입니다. 가와 나 모두 해령으로부터 600km 떨어진 지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이 정도인데 해령으로부터 600km 떨어진 지점의 해양 지각 연령은 각각 이 정도입니다. 즉 같은 거리를 확장하는 데 가보다 나가 훨씬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 속도는 가의 해령이 나의 해령보다 빨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옳은 보기는 니은과 디귿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것으로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자기장에 대한 수업으로 지구자기장, 지자기 역전, 팡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